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송도 국제도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송도에 신규 투자를 유치했는데 네. 땅이 부족해서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송도가 이제 직주 근접형 도시가 되었잖아요. 이제 네. 국제 도시로서 이제 잘 되었는데 송도에 들어오려는 기업은 많은데 그 용지를 공급할 땅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송도 국제 도시의 의약품 기업 기관들이 바이오 클러스터 규모로 점차 커지고 있지만 땅이 부족해서 신규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네.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 이제 송도가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연세대, 가천대 등 기업 80여 개와 예. 또 대학, 연구기관 10여 개가 입주해 있고요. 11군구까지 포함되면 바이오 클러스터는 약 200만 제곱미터로 그 규모로 늘어나고요.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2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35만 7천 제곱미터를 또 매입을 했고요. 인천 테크노파크도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10만 6천 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예. 저번 달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또 사업 이양서를 또 제출했거든요. 견적청에. 여기에 송도, 만도브로제, TOK, 첨단 재료, 엠코 테크놀로지, 22개사가 입주한 509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11공구까지 또 확대될 예정이고요. 더 이상 송도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용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또 11공구가 있는데 11공구까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11공구 1단계가 작년에 매립이 완료됐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료가 되고 3단계는 아직 삽을 못 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게 그 집안 안정화가 단계까지 예. 거치려면 아마 2030년 이후에나 11공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소요돼 2030년 이후로 예. 전망돼 갖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의 땅만 커지는 게 아니라 경제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예. 투자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이럴 네. 때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역할이 참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투자 유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기업들이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저럼할 때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송도 한정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괜찮은 땅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네. 앵커님도 알다시피 아암물류 2단지가 있거든요. 909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해수부 땅이에요. 해수부 땅인데 현재 그 인천항만공사가 사용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이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809 바로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땅이고 아직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 면적은 1단계랑 3단계랑 합쳐서 한 1.57 제곱킬로미터가 규모가 돼갖고 예. 송도 11-2 공구보다 조금 더 넓어 용지 부족을 해결하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아암물류 2단지는 8단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도 연결되고요. 2029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과 인천 남항 또 옆에 바로 인천항 그 여객 터미널이 있어서 물류 접근성이 높아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번 네. 달에 그 지자체가 필요한 국유재산 매입 희망 시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분납 확대 등으로 지자체 재정 분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박았습니다. 그래갖고 시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펴갖고 매입 이사를 타진할 경우에는 검토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송도 국제도시 6809 개발 계획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 123층 초고층 빌딩을 고집해서 지금 올해 3월에 이게 개발 계획에 대한 블루코어 PFV와 협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지난 15년간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송도 랜드마크 123층 건물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티타워, 예. 청라 시티타워 같이. 계획이 좀 수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이게
계획이 검토가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정복 시장 작년 공약이었고요. 123층 그대로 원한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수위원회 간사인 또 김진영 경제청장이 네. 작년 9월에 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이게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 송도 6809 개발 사업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6809 인공호수 주변 12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103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예. 이를 중심으로 도시명 테마파크와 18홀 대중골프장, 주거, 사업, 전시시설을 조성하기로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쯤 되니까 지금 인천경제청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인천시와 손발을 맞추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있는 만큼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고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행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쉬운 행보죠. 네. 이게 우리 인천 시민이 생각하기에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런 걸 탓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책은 결과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이 세계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는데 인천경제청이 결과적으로는 시행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봉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우리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청라 시티타워 또 청라에 지금 영상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예. 이미 벌써 그게 공고를 내갖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는데도 이미 발주를 못 내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송도 랜드마크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 경제청이 해야 될 일을 시정부가 바뀌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 자동차가 있는데 인천 시민이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데 엔진은 계속 돌아가 있고 있는 거예요. 공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기조가 바뀌고 또 예. 계획이 바뀌고 임기 내에 못 끝내면 다시 없었던 일로 되고 그전 계획은 취소되고 그 모든 결과는 또 인천 시민이 되돌아오는데 송도 청라 사업은 또 시정부가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있는데 또 그래야만 인천 시민도 그 계획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분발하는 인천경제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통행료 얘기 좀 해보죠. 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절반 이상 인하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청라 인터체인지 통행료도 깎아달라, 낮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천대교가 5,500원에서 네. 2,000원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예. 영종대교가 지금 6,600원이에요. 근데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부터 3,200원이 됐는데 청라시가 2,5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청라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2,500원이라는 돈을 내고 갔는데 지금 3,200원으로 되면 그 정도 그 킬로미터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예. 우리가 2,500원을 내면 그게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가 있고요. 그래갖고 청라 주민들은 1,000원대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2025년이죠.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제3 연륙교. 이 통행료는 또 얼마가 될까? 자, 영종 주민들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경제적 부담도 있고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된다.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에 통행료보다도 또 낮게 책정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한 얘기인데 네. 아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제3연육교는 영종이나 청랑 주민은 무료고 외지인들은 한 4,000원 정도로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제3연육교가 생기면서 인천대교랑 영종대교가 통행량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대교랑 영종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줘야 돼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만든 도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정부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BTO 사업이라고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라고 그 민간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이런 계약을 많이 썼고요. 여기서 이제 MRG라고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라고 해서 최소 손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통행량이 그렇게 적어지면
손실되는 금액의 80%를 정부가 보존해 준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안 올리려면 지금 가스공사가 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그렇죠. 써야 된다. 뭐 비슷한 논리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뭐 손실 충당 방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통행 이후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에서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인천도계랑 영종도계. 그래갖고 각 민자도로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들 기간의 도로를 운영하면서 손실보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먼저 돈을 주게 되고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예, 그렇군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수도권 매립지 공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고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공석입니다. 자, 새 사장 선임이 왜 이렇게 더딘지 이게 뭐 기관장이고 새롭게 사장 뽑는 게 좋긴 하지만 독이 든 성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예.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예. 결과적으로 이슈가 많은 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부 산하단체지만 지금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뭐 환경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1월 2일 날 신창현 사장이 폭언과 갑질 그랬죠. 관련해서 해임이 됐어요. 예. 해임이 됐는데 지금 3월 달이니까 벌써 3개월 정도 공석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매립지 공사가 지난 20일 이사회 사장 추천에 위원을 선임을 했어요. 네. 네, 사장 공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천이 구성도 이제 미뤄진 상황이고요. 매립지 공사 이제 안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장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2월, 3월까지는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2월 달에 해야 돼야죠. 1월 그러니까요. 2일 한 달 이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지금 매립지공사 사장이 어떻게 추천이 되냐면 그 사장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예. 서류와 면접을 진행한 다음에 2명 이상의 그 사장 추천을 해갖고 환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뭐 별다른 공모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어 있는 네.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못 세우고 있는 환경부 또 뭐 지침도 전달 못 받은 매립지 공사 좀 그렇죠. 걱정이네요. 공석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과연 현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 대처가 되고 있을까 좀 걱정이고 의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사장 체제로 한다는 게 네. 한계가 있겠죠. 유지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1월 1일 날 해임됐으면 지금 2개월 이상 걸릴 텐데 벌써 그러면 한 6월 달이나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사장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아주 현안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쓰레기가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네. 실행 기간이 수도권 매립 관리공사가 사장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뭐 새 책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매듭 짓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